한국의 언론 입장에서는 초강경파의 선두인 볼턴 입에서 경제 제재 해제라는 단어가 담겼다라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어서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만한 소리 같기도 해요. 비핵화 없이는 비핵화 성과 있으면은 경제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는 수없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비핵화 성과 없이 해제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늘 강경 입장을 대변했던 볼튼 입장에서 네. 생크션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온 거는 그건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거 자체는 또 네. 유의미한다고 네. 보시네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게 무엇일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북한의 아주 뚜렷한 비핵화가 없이는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러한 그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면 볼튼은 그렇지 않는 해제 가능성에 대한 원칙을 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건 나름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 북한 제재 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탁하면은 좀 조금 뭐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줄 법도 한데 미국 얘기 나온 김에 미국 얘기 좀 가보죠.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태도와 미국의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는 이 얘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호령 박사님. 네. 자, 이 와중에 터져 나온 북한 인권 탄압 제재 대상.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권 얘기인데. 그렇죠. 딴 거는 다 그냥 그런가 보래도 이거 얘기만 인권 얘기만 나오면은 막 팔팔 뛰고 난리가 나는 게 이게 북한의 네. 인권인데. 네. 그것도 콕 찍어가지고 저 김여정, 정명수, 최룡해 이래서 제재 대상 딱 이래버리면 저게 실효는 있습니까? 실효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없죠. 없죠. 왜냐하면 저게 찍히면은 뭐 미국하고 그렇죠. 뭐 은행 거래 못하고 이런 건데 어차피 그렇죠.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네,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고요. 근데 하필 이 시점에 저런 걸 내놓는 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미국은?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국무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6년에 이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국무부가 의회에 6개월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요번 거도 이제 6개월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의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대북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요번에 건 1년 2개월 만에 원래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것을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데 책임이 있다 해서 세 사람을 거론을 한 거죠. 그 2016년에 이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 통과가 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정권 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사실 그 북한 인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공화당 정부가 이 안보 문제를 더욱더 그 강하게 그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부는 인권 그 문제를 굉장히 무게 중심을 많이 둡니다. 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불편하지만 북한의 비확산, 핵 비확산 쪽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북한 인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민주당 정부였고 이 공화당 정부는 인권보다는 당장의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의 그걸 없애는 것, 그 제거, 그걸 굉장히 압박을 했던 상황인데 2016년에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그 민주당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저 힘은 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북한 인권에 대한 명단을 고르고 하는 거는 국무부가 하고요. 오늘 나온 이 보도는 그 명단을 근거로 해서 미 재무부가 3명을 최룡해를 포함한 3명을 콕 찍어서 이들하고는 아무도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제재 대상에 올렸다라는 거. 실질적인 실효는 없다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인권과 이 제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파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이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제재 해제는 전혀 기대 난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이 굉장히 촘촘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미줄 같죠. 네, 그러니까 뭐 유엔 제재는 결의안 내용이
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제재는 행정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의 령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또 다양한 제재 대상들을 그렇죠. 또 선별해서 발표를 한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좀 국무부가 대화 좀 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게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재무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앞만 보고서는 제재 꽝 때려 놓으면은 방법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가장 강력한 쪽이 재무부하고 재무부 산하기관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미국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들이. 오히려 김정일 시대부터 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미 국방부가 아니라 미 재무부란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으니까요. 네, 그런 말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인데. 예, 그게 무서운 그래서 거니까. 지금 네. 사실 분명히 이건 의미는 강력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사실 최룡해라는 사람은 실질적인 2인자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할 수 예. 있는데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서로 그 관계는 별로 이렇게 뭐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재무부에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재무부 산하에 그 해외 자산 통제국이 생긴 예.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예, 그 예. 생길 때 한국의 학자들도 이게 뭐지? 그러고 있었던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전 세계 자산을 통역하면 촘촘하게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밖에 아닌 그렇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 계속 금융자산 예. 그 들여다보고 하는 예. 조직이라서 이제 그 조직이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서 뭐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그런 조직들이죠. 우리 외교관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웃음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인들 특유의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그 상냥함이 없고 항상 얼굴이 굳어있기 때문에 아주 만나기 거북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미 재무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외교관들이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자,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 인권법이라든가 제재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하원 상원을 다 통과해야 그렇죠. 된다든가.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그렇고 재무부는 그냥 정부 부처에 시행령으로, 이건 예. 거의 시행령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해결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빠른 시기 안에 해제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악관 말은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듣는단 말씀. 예.